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었죠. 어제 뭐 그제만 하더라도 한 42,000달러, 하나로 한 4,800, 한 70만원, 거의 5천만원 부근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계획이 없었는데 켰고 간단하게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냐 또는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이 어떤 단계냐, 이게 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이 어디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2008년 말, 그러니까 2009년 초 정도부터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탄생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뭐라고 해야지, 탄생돼서 거래가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뭐 1달러도 안 하던 게 2017년도 12월에 약 2만 달러까지 터치를 했었다가 그 뒤로 약 한 1년 동안 3,000달러 초반까지 빠지고 다시 14,000달러 때까지 갔다가 다시 또 3,000 후반 정도까지 빠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42,000을 간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떤 레벨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태초에 비트코인 2008년도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한 번의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상승이 이렇게 긴 거의 10년, 그러니까 9년 동안 상승했었다가 조정을 짧게 한 1년 정도 했었죠. 이게 1년 정도 한 건가? 2017년 12월, 2018년 12월, 1년 정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이 크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은 뭐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다섯 단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관점을 보았을 때 아직은 3파도 완성이 안 됐어요. 메이저 관점으로. 그래서 길게 봤어서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1년, 2년 두고 보면 큰 조정도 아직 안 왔고요. 큰 5파 상승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쪼개보면 지금 위치가 어떠냐면 3파동도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파의 1파동이 언제였냐면 2018년 초, 이게 좀 날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2018년 말, 2019년도 초에 최저점이 3,000달러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14,000을 갔던 게 1파동이었고, 상승 3파동 1파 조정이 있었고, 이제 3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3파동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이 3파동조차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승이 아직 남아있다. 메이저 3파동에 3파를 찍었더라도 지금 이제 조정이 왔죠. 조정 후에 대상승이 있을 것이고, 다음 대상승은 대략 한 5만 달러대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도 4만 후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못 가도 한 4만 8천, 7천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한 50%, 16,000, 한 50%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물 관점을 보면 아직까지 상승장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조정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 이제 첫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승장 때 크게 상승한 동안 한 번도 조정이 없다가 첫 조정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요. 싸게 살 수 있는, 지난번에 못 샀던 매수 기회가 온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됐건 뭐 이더리움이 됐건 어떤 알트코인이 됐건 간에, 지금 업비트만 보더라도 뭐 비트 마이너스 13%, 이더 18%, 비캐 뭐 20% 그러니까 주로 10 후반에서 한 20%대 정도의 조정이 왔죠. 더 크게 온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봤었을 때 현물 관점에서 보면 매수할 때예요.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확실한 건 이제 이 파란색 웨이브는 지울게요. 이 파란색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지운 거고, 단기적인 관점이 좀 더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걸 조금 더 쪼개서 일봉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관심사는 이 3파동이 지금이 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보면, 저는 아직 3파동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파동도 아직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3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큰 조정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오를 거고, 이번에 오르면 다음에 제대로 빅 조정이 올 거예요. 지금 조정보다 더 큰 조정이 한두 달 지나면 올 거예요. 근데 한두 달 동안은 그 전까지는 상승을 하겠죠.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전고점 넘길 거고, 전고점 넘기자마자 43,000, 4,000부터 폭락이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만 후반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이거부터는 조금 퀘스천이 있긴 한데, 1파동을 여기까지로 볼 것이냐 여기까지로 볼 것이냐에 조금 다르긴 한데, 1파동을 여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4파동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미니멈 상승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떨어질지에 대한 케이스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제일 덜 오른 케이스로 본다고 했었을 때가 이런 카운팅이에요. 제일 덜 오른다고 봤었을 때에서 1파동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2파동 조정, 그 다음에 3파동이 엊그제 42,00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금 4파가 나온 거고 5파 상승이 남아있다. 그래서 롱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무조건 롱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엘리엇 파동 이론이 조금 숙지 않다 카운팅에 하시더라도 보통 상승장과 하락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락장은 절대 이렇게 급락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락장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급락은 그냥 조정이에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보통 급락 나온 경우는 급등했고 급락했고 한 번 더 오르거든요. 조정 패턴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 아시죠? 코로나 때 급락했죠. 그러니까 더블 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때 예상을 했었던 게 더블 딥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블 딥이 오지 않고 V자로 빠졌다 V자로 올라서 코스피도 지금 신고가 갱신해서 3,200포인트 정도까지 갔고, 나스닥도 신고가 갱신해서 엄청 잘 나오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해외 증시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급락 장세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락장의 형태는 초반에 약조정과 반등과 그 후에 더블 딥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시간도 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뚝 빠졌다고 하락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락장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더블 딥으로 오고, 더블 딥을 엘리어트 파동 이런 관점으로 보면 A파동, B반등, C파동, 그래서 ABC 하락인 거죠. 이게 더블 딥이에요. 그런 형태로 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보통 급락하는 경우는 4파동이, 그러니까 3파동이 급등하는 경우에 4파동이 급락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저 5파동이 나와요. 물론 이게 4파동이 가격 조정으로 급하게 빠져서 이게 끝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5파동 상승은 확실하게 남아있다. 이거는 95% 이상 확신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현물 매수 또는 알트 매수를 그동안 못해왔다 하시면 매수를 할 타임이고, 나는 전체 시드에 내가 전체 시드가 한 10억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내가 한 5억을 매수했다, 나머지 5억 대기 자금을 언제 들어가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고, 그래서 이 5파동 상승까지만 하더라도, 비트만 하더라도 기대값이 대충 한 50% 나오거든요. 알트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횡보를 해준다, 급락 뒤에 급등이 아니고 횡보만 해줘도, 아시죠? 비트 횡보할 때 알트 날뛰는 거,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차트 모르겠어,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식의 하락장은 없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분명히 나오고. 그럼 기술적 반등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물대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 어디가 있냐? 올라가면서 매물대 못 쌓고 올라왔는데, 그 전에 올라갔다가 조정 준 자리 있죠.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하단은 여기에요, 정확하게. 매물대 상단은 여기에요. 매물대 중단이 여기에요. 그래서 매물대 중단 정확하게 터치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매물대 하단까지. 그래봤자 많이 안 빠져요. 진짜 많이 빠져봤자 한 31,000 정도? 피보나치를 좀 찍어볼게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최악으로 가정을 하고 피보나치를 정확하게 찍은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29,00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다가 3만 중반까지 갔다가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가 가격이 28,000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다음에 떨어지면 한 번 더 여기서 매수세가, 강반등이 나왔던 건 무섭게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매수세가 붙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매수세가 반드시 붙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 분석이 틀려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지, 절대 그냥 이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고 치고 회사 대표가
대주주가 작전을 쳐서 매도를 했다 또는 뭐 횡령을 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당한다 거래 정지가 된다 이런 거 말고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이슈 말고는 그런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난번에 매수세가 붙었던 관점을 보더라도 곧 있으면 반등이 나와요. 그 반등의 정확한 가격은 저도 알 수 없는데 이미 찍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31,000을 찍었을 수도 있고 많이 빠져야 29,000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져 29,000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관점으로 보시면 아까 여기 32,000 정도 찍었으면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선물은 어차피 좀 물려도 되잖아요. 32,000에 사나 29,000에 사나 나중에 48,000 가 있으면 아 이때 살걸 29,000이나 8,000 가면 사고 싶죠. 점 후반대 째리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이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은 한 10% 차이 나니까 크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48K 48,000달러쯤에서 보죠. 그러면 이때 28K에서 살려다가 못 산 사람은 31K나 2K 그냥 살걸 이 생각을 하는 자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2K 정도 왔었으면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현물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선물이면 마진콜이 그러니까 청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뭐 써서 들어가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청산 가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내가 그래서 롱 포지션을 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 마진콜 가격을 최소한 29,000 정도까지 셋업을 해두면 안전하다고 저는 나름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롱 타서 올라갈 때까지 쭉 갖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여기가 최후의 가격이에요. 최후의 가격. 이게 틀리면 모든 시나리오가 다 망가지는 건데 모든 분석이 다 틀린 건데 그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렇게 틀릴 가능성, 이 카운팅이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셀프로 하자고 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거 틀리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파동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다르게 보실 수 있거든요. 파동 카운팅을. 제가 그 케이스를 다 반박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게 틀릴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제 여기를 2017년도 12월에 최고점을 찍은 걸 2만 달러 찍은 거 곧 1파로 보고 2파동 조정이 삼각수렴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가 삼각수렴으로 그리고 3파 스타트 지점이 여기라고 쳐서 그러면 이제 메이저 3파가 완성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근데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뭐냐면 여기를 수렴으로 보셔서 여기가 메이저 2파 조정을 보시려고 하시면 삼각수렴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부터 끝으로 갈수록 볼륨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비트 스탬프 거래소인데 볼륨이 줄고 있죠. 근데 스탬프 거래소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를 보면 명확한데 이 삼각수렴 여기라고 치면 볼륨 보세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바이낸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전체 볼륨을 보시면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 3,000달러 갈 때도 망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볼륨은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란 건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삼각수렴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카운팅도 아까 혹시나 반박할 수 있는 이 카운팅도 틀렸고 뭐로 보나 어쨌든 그리고 뭐로 보나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를 밑에서부터 찍더라도 제일 빠질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이 빠져 27,000이거든요. 근데 이럴 가능성도 낮아요. 그나마 좀 높은 가능성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이러면 이제 최대한 맥시멈으로 빠질 수 있는 카운팅이 27,400이다. 27,400. 근데 일단 파동 카운트 제가 봤었을 때에는 3파동이 아직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3파동이. 그러니까 뭐냐면 1, 2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이저 1파, 그다음에 2파, 메이저 3파 1파, 메이저 2파까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이견이 없을 거고 이견은 어디서부터 있을 수 있냐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성이 된 거다 한 파동이 완성이 된 거다라고 하면 이게 맥시멈 빠질 수 있는 데가 27,000인 거죠. 27,000 그 밑으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3파동 되돌림은 618을 지켜주니까 피보나치 618 지점을 지켜주니까 그러면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27,400
400인데 일단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파동 카운팅 해보면 이제서야 이제 3에 3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29,000 한 3,400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29,300일 가능성이 한 80%? 그다음에 27,000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20%라고 생각을 해요. 현물 관점에서 보면 그래 어쨌든 그렇게 봤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한 5만 달러 근접까지 가면 2.7에서나 29K에서나 31K에서나 50K쯤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아 이때쯤이라도 살 거리라는 생각이 반드시 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매수할 자리예요. 4만 달러대가 오파였을 가능성? 없어요. 그런 카운팅은 할 수가 없어요. 로그 차트 보시면 더 명확한데 그런 카운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31,000을 찍었는데 31,000달러까지 빠졌는데 31,000이 저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 더 빠져서 3만 초반 또는 29,000대를 준다고 하면 반드시 선물 매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롱도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으로 롱 포지션 다음번에는 잡아볼 만한 가격대예요. 반드시. 왜냐면 매물대 하단이라서 기술적이라도 반등 나오고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하락장이 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 20% 미만이다. 근데 어쨌든 하락장이 열리건 앞으로 상승이 열리건 여기는 반등선이에요.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면 반드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더 31,000 밑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매수를 하시기를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뭐 투자는 본인 자유니까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더 이 자리 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트레이딩 할 때 중요한 건 볼륨을 보셔야 돼요. 볼륨이 터졌다는 거는 여기 보세요. 볼륨이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여기서 많이 판 사람도 많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볼륨이 터진 자리는 보통 지켜줘요.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지켜서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거나 바닥 나와봤자 한 2.29K 정도? 29K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니까 뭐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죠. 항상 모든 건 차트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차트대로 보면 여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저도 모르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을 담보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80%라는 거. 80%라는 건 어떻게 내는 통계냐.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매매되면서 악재가 한두 번이었어요. 악재가 있을 때마다 맥시멈 빠졌었던 가격대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거래소, 중국 정부에서 다 규제해서 중국 거래소를 다 전부 다 닫았다라든가. 태도 이슈는 옛날에도 더 많았지. 이것보다 심각한 이슈도 많았죠. 그때에도 지켜줄 건 지켜줬다는 거죠. 아니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리플처럼 상패당할 위험이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차트 뭐 매물대고 뭐고 상패당하는데 누가 사겠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랑 테더 펀더멘탈이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테더 마켓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마켓이긴 하지만 테더 마켓에 테더로 안 사면 뭐 괜찮지 않아요? 꼭 USDT로 사야 돼요? BUSD로 사도 되고 아니면 USDC로 사도 되고 아니면 원화로 사도 되고 JPY로 사도 되고 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단기 악재로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반대로 테더 이슈로 해서 폭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그때가 매수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모든 투자 대상은 다 똑같아요.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멀쩡한데 A 회사는 멀쩡한데 B 회사 문제 때문에 전체 증시가 빠졌어. 그렇죠? 모든 건 경제는 유기적이니까 코스피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A그룹, B그룹밖에 없다고 쳐요. B그룹이 상패가 당하면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어. 그럼 당연히 A 주가도 하락하겠지만 A의 펀더멘탈 문제 없다고. 올해 영업이 잘 냈고 내년도 영업이 잘 낼 거야. 그러면 이 앞으로 좋은 더 성장 가도를 달릴 좋은 회사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해야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테더 이슈가 불거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할 타이밍이지 손절하거나 홀딩하고 있던 거를 버릴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차트 요새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정확히 안 했다가 지금 이제 방송을 키면서 분석을 해보는 건데, 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 거고 제 방송을 꾸준히 못 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단순히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1파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파동을 찍을 때 첫 파동이 이렇게 5파동을 카운팅해도 1파동이 되고요. 이렇게 봐도 1파동이 되긴 되거든요. 이 앞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카운팅
카운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1파를 여기까지 보느냐 여기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파동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최소로 봤다고 한 거죠. 이거를 만약에 1파동을 여기까지로 보게 되면요, 지금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1, 2, 3, 4, 5. 그러니까 조정 상승 두 번 남은 거예요, 상승이. 그렇지 않고 1파동 10가지를 보면 상승이 한 번 남은 거고, 두 번의 상승이, 그러니까 두 번의 조정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한 번 상승, 한 번 조정, 재상승이 남았냐 아니면 한 번 상승이 남았냐, 이거의 차이긴 한데 그거는 뭐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올라갈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 뭐로 보나? 일단 파동 관점에서도 그렇고,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고, 볼륨 관점에서도 그렇고, 급등 뒤에 급락이 나온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매매 패턴상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매매 패턴상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파동을 모르더라도 한 4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늘 복귀 안 하냐고?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해서 복귀할 게 없습니다. 바이빗 대회 이후로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단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급등하면 급락 조정이 나오고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급락 조정하고 V자로 다시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급락했지만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파동에 따라서 여기까지를 1파동을 보면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 2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는 건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조정이 나올 차례가 맞아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5파동이 이 상태로 V자로 올라올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파동을 여기까지 보면 이게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횡보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1파동을 여기까지로 보느냐 여기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정의 형태가 삼각수렴이 나오느냐 또는 V자 반등이 나오느냐 다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다음 상승 이후에 조정하고 바로 또 상승하느냐 아니냐가 한 파동이 더 남았냐 아니냐 차이니까 요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모른다고 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가 못 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읽어보시고 제 옛날 과거 방송을 좀 최근 방송이라도 12월 11월 방송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파동 이론을 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한 번도 없는 그냥 급등 장세였는데, 보통 이게 하락장으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고요. 보통은 이게 첫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첫 조정이기 때문에 첫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런 상승 관점이 남아있고, 혹시나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고 지난번에 매수세가 많이 붙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하락이 나오지 이대로는 이렇게 안 빠져요. 그렇게 봐서도 매수 관점 있는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셨을 때 볼륨이 많이 늘었죠.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볼륨이 터진 자리는 지켜줘요, 매수세가 붙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더라도 한 이쯤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상승은 적어도 4만 중후반은 갈 거예요. 4만 중후반. 그러니까 하나로는 5천만 원 넘기겠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알트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알트는 더 올라갈 거니까 좋을 거고, 만약에 비트가 V자로 올라오면 알트는 생각보다 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비트 눈치 보느라. 장기적으로 얼마 보냐고요?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 7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9,400, 300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그 가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정상까지는 안 가겠지만 정상 가격을 맞춰놓고 매매를 하는 거는 조금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 2017년도 6년도 차트 때 뭐 ABC 하락을 봤는데, 자기는 그래서 지금이 아까 질문해 주신 분 성함 모르겠지만 지금이 A 파동인 것 같고 B 반등이 나올 것 같고 C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A가 임펄스 파동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A만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봤었을 때는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임펄스일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면 이거 임펄스라고 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해야 되냐면 아직 1, 2파동 나온 거고 3파동이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3파동이 나올 거고 4파동 반등 나올 거고 5파동 이렇게 떨어질 건데 이러면 임펄스 모양이거든요. 중요한 건 크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임펄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서 이게 임펄스다, 앞으로 임펄스가 나올 거다라고는 예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에 핵심 질문은 ABC로 B가 나올 거고 또 임펄스로 오파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실 텐데 그건 여기까지 나오면 말씀하세요.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떨어지는 모양도 중요하긴 해요. 물론 파동 카운팅 해야 되니까. 근데 전체적인 관점을 보셔야죠. 지금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 몇 파동의 몇 번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만약에 ABC 조정이면요,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이건 1, 2, 3, 4, 5 이게 가능하긴 한데 이러면 최대 맥시멈으로 아까 말씀드린 535 ABC로 27,3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긴 하거든요. 27,300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27,000 어쨌든 초반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게 빠지더라도 이렇게는 안 빠지거든요. 반등이 반드시 크게 왔다가 빠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자리라서 롱관점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29K까지 열어두고 롱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떨어진 게 완성이 안 됐거든요. 이게 임펄스가 완성도 안 된 건데 임펄스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과거의 차트를 보고 지금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몇 번째 파동인지,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그게 더 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과거 차트를 분석을 해서 지금이 몇 번째 파동인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실시간으로 카운팅을 해서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야지 이거 떨어진 것만 보고 전략을 짜면 적중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2천만원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좋은 뭘 사야 돼요? 나는 200만원 갖고 하려는데, 나는 소액으로 30만원 하려는데, 나는 5억인데 뭘 사야 돼요? 다 다르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마진을 하건 비트코인을 하건 현물을 하건 선물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있기 때문에, 내가 소액이기 때문에 고레버리지로 또는 고위험군 종목,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급등주, 테마주, 돈이 크다고 안 잃는 게 아니에요. 5억 가지고 이덜 매수하나 50만원 가지고 이덜 매수하나 잃는 퍼센테이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거, 내가 리스크를 가장 조금 감당하고 가장 큰 기대값을 줄 수 있는 걸 사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금액이랑 절대 상관없이. 왜냐면 똑같아요. 나는 10만원 갖고 소액 단타 하는데 레버리지 50배 롱, 90배 롱 타면 안 돼요? 안 되죠. 10만원 갖다 버리는 거예요. 10만원 가지고 10번 롱 타보세요. 50배, 90배. 100이면 100 다 터져요. 다 청산당해요.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주식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소액이건 고액이건 간에 가장 적정한 레버리지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 레버리지를 벗어나면 수익이 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레버리지로 매매하시고, 투자를 할 때도 너무 고위험군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락조정 세부파동이요? 하락조정 세부파동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29,000이나 3만 초반에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고,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카운팅일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맞거든요. 이거 선 지울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 카운팅 하면 ABC가 되는 거고 ABC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너무 급등하거나 너무 급락하면 파동의 모양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카운팅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을 때도 파동 카운팅이 조금 힘들었었고, 떨어질 때도 오늘 좀 급락을 해서 물론 이제 반등을 계속 주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파동 카운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근데 그래도 가장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이런 식으로 여기를 A, B, C로 보고 C가 또 지금 A, B, C로 해서 지금 여기가 끝으로 보는 게 가장 맞는 카운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팀